네, 오늘 화제가 되고 있는 이슈를 통해서 투자 전략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장 피셜 시간인데요. 앞서서 이야기 나눴던 오현진 팀장, 이데일리맵의 오현진 팀장과 권혁중 경제평론가 두 분과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두 분 인사 나누시죠. 안녕하세요. 고맙습니다. 자, 오늘 시장에서는 좀 살펴봐야 될 피셜. 저희가 어제 같은 경우에는 삼성전자와 LG전자 이야기를 좀 했어요. 근데 오늘은 삼성바이오로직스와 셀트리온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아까 뭐 권혁준 평론가께서 개인 투자자분들이 올 이번 시장, 올 한해 시장에 엄청나게 이끌었고 영향을 줬다라고 했지만 사실 개인 투자자분들이 또 엄청나게 관심이 많으신 게 셀트리온 아니겠습니까? 네. 그리고 또 티는 잘 안 내시지만 개인 투자자분들이 삼성바이오로직스도 굉장히 들고 계신 분들이 많아요. 이 개인 투자자들의 성향이 다르게 가지고 계시다라는 그런 좀 상반된 또 경쟁사이기도 하고 이렇기 때문에 과연 내년에 이 두 종목 가운데 어떤 걸 좀 선택하면 좋을까라는 한번 결론을 도출해 보겠습니다. 먼저 오현진 팀장님께 좀 여쭤보겠는데 자, 셀트리온 오늘 또 무섭게 올라갑니다. 셀트리온이 이게 참 대형주가 맞는지 하루에 막 10% 올랐다가 7% 떨어졌다가 이럽니다. 네네. 자, 셀트리온이 이런 흐름 오늘 또 이슈도 있었고 항체 치료제와 관련된 이슈도 있었고 셀트리온 어떻게 보세요? 네. 요즘에 뭐 보면은 삼성전자도 급등하는 마당이고 LG전자도 뭐 거의 상한가까지도 그렇죠, 급등하고 그렇죠. 이렇기 때문에 셀트리온이 이렇게 움직이는 게 뭐 그렇게 특별하지는 않은 것 같은데요. 전망적인 부분을 놓고 보면 셀트리온이든 삼성바이오로직스든 둘 다 굉장히 좋은 기업이다. 이 말씀은 분명히 드릴 수 있을 것 그렇죠.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그 바이오시밀러라는 공통점을 갖고 있죠. 셀트리온은 자체 사업으로 바이오시밀러를 영위하고 있고 삼성바이오로직스 같은 경우에는 삼성바이오 에피스를 중심으로 해서 이 바이오시밀러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데 이 바이오시밀러 사업은 성장할 수밖에는 없습니다. 결국은 오리지널 의약품을 사실상 뭐 복제한 의약품이다. 이렇게 네. 이제 쉽게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복제를 했기 때문에 오리지널 의약품보다는 싸요. 최소한 5%에서 많게는 30%까지 쌉니다. 그런데 효능은 99.9% 사실상 똑같다고 보시면 돼요. 그런 관점에서는 당연히 바이오시밀러 시장이 성장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두 번째로 인구 고령화 문제가 한국도 심각하지만 뭐 일본이라든지 유럽 지역 그리고 길게는 중국이라든지 미국 지역까지도 확산될 수밖에 없는 글로벌 문제예요. 그러다 보니까 나라 입장에서도 뭐 복지비라든지 이런 의료비가 많이 들어갈 수밖에는 없어요. 네. 상대적으로 가격이 저렴한 바이오시밀러를 쓸 수밖에는 없죠.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셀트리온이든 삼성바이오로직스든 둘 다 성장에 대한 모멘텀은 분명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다만 최근에 이제 두 종목의 투자 가치를 판단하려면 이 코로나라는 것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을 반드시 감안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조금 단기적으로 보자면 저는 셀트리온이 좀 더 유망할 수 있다라고 보고요. 좀 중장기적으로 보자면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조금 더 유망할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러면 그에 따른 근거를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네. 이 코로나 관련주들 움직임을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초반에는 뭐 마스크라든지 손세정제 이런 종목군들이 급등했어요. 그리고 그 이후에는 뭐 진단 키트라든지 이런 종목군들이 급등했고 최근에는 백신이라든지 치료제 관련된 종목군들이 또 강세를 보입니다. 이렇게 시간이 지나면서 시장을 주도하는 코로나 섹터가 변해가고 있어요. 근데 지금 셀트리온 그룹주가 가지고 있는 모멘텀은 결국은 코로나 치료제입니다. 이 항체 치료제가 국내에서 어떻게 보면 국내 치료제 업체 중에는 가장 빠르게 처방될 네. 것으로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기대감이 소멸되지 않았어요. 그리고 오늘도 보시면은 치료제라든지 백신 관련주가 상대적인 강세를 보이는 걸 봤을 때는 셀트리온 그룹주에 가격적인 부담이 있더라도 추가적인 수급이 유입될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라고 보여져요. 그래서 그런 만큼 단기적으로는 셀트리온 그룹주가 삼성바이오로직스보다는 강할 수도 있겠다라고 보고요. 네. 다만 이제 중장기적 관점으로 본다면 저는 이 치료제라든지 백신에 대한 모멘텀이 어디로 흘러갈 것인가를 봤을 때는 코로나19 치료제 백신 위탁 생산 업체로 강한 수급이 좀 더 이동할 수 있겠다. 이런 그 예감은 들어요. 왜냐하면 일단 기본적으로 백신이라든지 치료제가 만들어진다고 해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결국은 대량 생산이 돼야 전 국가에 대한 국민들에게 처방이 되는 부분인데 이걸 대량할 수 있는 생산할 수 있는 업체 자체가 글로벌적으로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그래서 국내에서는 뭐 삼성바이오로직스, 뭐 녹십자 이런 몇 개의 기업들이 코로나19 백신을 수주해서 대량 생산할 수 있다 이런 기대감을 가지고 있고 실제로 삼성바이오로직스 같은 경우에는 그 CMO 사업, 그러니까 의약품
제품을 어떻게 만들어 주세요 하면 그대로 이제 만들어서 대량으로 제공하는 이런 역할들을 이미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코로나19 치료제라든지 백신이 대량 생산됐을 때 이것을 공급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까지는 시장의 코로나19 트렌드는 백신 치료제지만 앞으로 이제 몇 개월 이후에 실제로 백신이 처방되기 시작하고 치료제가 나오고 이럴 때는 이제 대량 생산을 하는 업체들이 조금 더 유리할 수 있겠다라고 보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셀트리온 그룹주 그리고 중장기적으로는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조금 더 유망할 수도 있지 않겠냐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자, 일단 뭐 둘 다 좋은데 기간으로 따졌을 때는 좀 차이가 있다라고 해주셨고 네. 권혁준 평론가님께는 그럼 이런 이야기를 좀 드릴게요. 얼마 전에 이 셀트리온 개인 주주분들이 굉장히 화가 났던 그런 이슈가 있었습니다. JP모건을 굉장히 많이 뭐 속된 말로 욕을 하셨는데 JP모건이 셀트리온은 자기는 이제 정리를 해야 되고 삼성바이오로직스는 담아야 된다. 네. 이런 식의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2021년에 한국 시장이 워낙 좋을 텐데 셀트리온은 좀 배제하겠다. 이런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네. 이거 뭐 어떤 근거고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까요? 그래서 저는 아마 그랬을 것 같아요. 지금도 마찬가지겠지만 개인 투자자들이 이제 게시판에다가 아마 그 JP 모건을 엄청난 네. 말들이 지금 하고 비난했죠. 있지 않을까. 그 당시 좀 우리가 뒤돌아보면은 그 당시 JP 모건이 목표가를 19만 원으로 이제 하향 조정을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뭐 팔아라. 말 그대로 팔아라고 시그널을 냈었죠. 그쵸. 이게 9월이었습니다. 근데 지금 뭐 보시면 아시면 종가 보시면 아시겠지만 어제 종가도 그렇고 오늘 상승세 보시면 아시겠지만 계속 올라갑니다. 아, 그 당시에 그 리포트 받고 아마 움직였었던 개인 투자자들은 정말로 뭐 땅을 치고 후회할 상황으로 지금 와버렸고, 근데 그 당시에 이제 JP모건이 리포트에 냈을 때에 몇 가지 이유를 들었었어요. 그러니까 셀트리온을 팔아라 했었던 이유가 첫 번째로는 이제 유럽 시장에 대한 시장 점유율에 대한 어떤 그 증가세가 둔화되고 있다. 뭐 바이오시밀러 산업 간의 경쟁이 좀 심화되고 있다. 세 번째로가 이제 과도한 코로나19 치료제 개발에 대한 기대 심리가 너무 높다라고 보고 있는데, 근데 이게 깨버렸죠, 사실. 그러니까 셀트리온이, 그러니까 개인 투자자들이나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초점이 뭐였냐면은 과연 서정준 회장이 말한 대로 그 스케줄대로 셀트리온이 움직일까? 12월에 임상 3상에 대한 기본적인 예의가 나오고 그 다음에 조건부 승인을 받겠다라고 나왔었는데. 과연 12월 달에 그 스케줄대로 갈까였다가 초미의 관심사였단 말이죠. 근데 그 스케줄 좀 가고 있어요. 물론 조금 늘어진 감이 있습니다. 제가 생각했던 거는 크리스마스 성탄 전에 좀 크리스마스 선물로 나오지 않을까라 했는데, 뭐 오늘 뭐 지금 나오는 소식에 의하면 오늘 이제 조건부 승인에 대한 신청을 뭐 하겠다는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개인 투자자들이 정말로 정말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엄청나게 이제는 수급에 대한 부분을 들어오고 있는데, 그 정도면 보더라도 사실 셀트리온에 대한 기대 심리가 뭐 약속대로 가고 있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인기를 얻을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 이게 좀 포인트였다고 봅니다. 그래서 아마 그때 JP모건의 리포트가 아마 정말로 개인 투자자들에게는 정말 뼈를 치고 후회할 그런 어떤 현상이었고, 역시나 그 기대 심리는 벗어났다. 예상을 벗어났다고 볼 수가 있겠고요. 네. 삼바 같은 경우에는 삼성바이오로직스 같은 경우에는 JP모건이 얘기했던 목표가대로는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삼성바이오로직스를 매수해라, 사라고 했을 때 그때의 목표가가 84만 원 정도였는데 뭐 그보다 조금 못 미치지만은 그래도 그대로 좀 가고 있다는 건데, 거기에 이제는 상향 조정의 이유로는 몇 가지를 들었었죠. 탄탄한 바이오 시장. 성장세, 공급 다양화, 그다음에 백신과 위탁 생산이죠. CMO이기 때문에 위탁 생산 기업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서는 어느 정도 긍정적인 시그널을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내년도 봤을 때 이제 우리가 위탁 생산, 바이오 위탁 생산, 제약 위탁 생산, CMO 부분에서 하나의 어떤 경쟁사가 더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 역시나 그 SK 쪽이죠. SK 팜데코가 아시겠지만은 그 프랑스 바이오 CMO 회사를 이제 하려고 이제는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인수가 된다 그러면 우리나라의 양대 산맥이었죠. CMO에서의 양대 산맥. 금방 말씀드렸던 셀트리온, 그다음에 삼성바이오로직스 플러스 이번에 어떤 회사가 생길지 모르겠지만 SK 팜데코라는 이런 회사들이 이제 CMO를 날아가게 됩니다. 근데 뭐 CMO라는 규모가 우리나라 시장이 아니라 글로벌 시장이기 때문에 굉장히 긍정적인 시그널, 오히려 붐을 더 일으킬 수 있는 시그널이 나올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는 역시나 제가 봤을 때 바이오 쪽에 대한 기대가 더더욱 개인 투자자 중심으로 높아질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 그래서 저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바이오 뭐 종목을 떠나서 뭐 셀트리온, 삼바 다 떠나서 그냥 바이오 섹터는 내년도에는 기대해 볼 만한 섹터가 될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 특히 위탁 생산이기 때문에 치료제, 백신 언젠간 나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굉장히 기대감이 크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셀트리온, 삼성바이오로직스를 콕 집어서 두 개를 좀 이야기를 해드렸지만 뭐 두 분 뭐 이야기는 뭐 결론은 똑같습니다. 내년에 굉장히 좋을 거다. 그렇죠. 이제 그런데 개인 투자자분들의 성향, 속도에 따라서 선택을 하는 것의 차이지 셀트리온이나 삼성바이오로직스 잘 지켜보자라는 의견을 주셨으니까요. 시청자 여러분 잘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도 이데일리맵의 오현딘 팀장 그리고 권혁준 경제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올 한 해 두 분 함께 해주셨는데 너무 감사하고요. 또 내년에 더 좋은 모습으로 뵙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또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